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비더의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오늘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클럽의 한 회원분께서 남겨주신 일화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많이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얘기를 들으면은 같은 처지에서 공감하면서 아픔을 느끼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먼 미래에 좀 시간이 지나서 나도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이 길로 향해 가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모두 다 같이 한번 조심해 보자. 그리고 이 당사자분께는 또 위로도 해드릴 겸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어떤 거냐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 클럽에 이제 들어오신 지 뭐 오래되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분께서 저희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게 오늘 제가 주식 인생에서 가장 큰 손절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서 남겨주신 글이에요. 근데 그 글 내용이 읽어보니까는 저희 클럽에 오시기 전부터 주식을 하실 때 신용 미수 론 뭐 이런 것들로 주식을 해 오셨나 봐요. 근데 아시죠? 상황이 요즘에 많이 안 좋으니까 돈을 빌리면은 담보 비율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계속 빌리게 되고 돈을 계속 넣게 되고 또 떨어지고 막 그렇게 악순환이 계속 되다가 결국에는 손절을 치시면서 주식 자금의 80% 정도가 날아가셨다. 어마어마한 일을 겪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한두 푼 넣으신 건 아닐 거예요. 이렇게 신용까지 막 끌어 쓰면서 하셨을 테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클럽에 오셔서도 매매를 따라 하거나 저희 교육 내용대로 저희가 이제 하는 그런 매매를 하실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혼자서 자충우돌 하시다가 결과적으로는 너무 큰 손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 요즘에 이런 비슷한 흐름으로 주식을 망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렇게 될까봐 전전긍긍 하시면서 돈 나오는데 어디 없나 막 이렇게 눈에 불을 켜시면서 찾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 가까운 지인도 뭐 그러는 분이 있으니까 제가 잘 알거든요. 이분의 케이스를 가지고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면서 힘을 드리고 위로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잘 들어보시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죠. 네, 사실 주변에서 보게 되면은 주식 투자 실패담 같은 막 여러 가지 실패 케이스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 생각도 하고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가르치면서 실력을 키워드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익을 낸다. 모두가 바라고 모두가 원하는데 진짜 그게 가장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하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시청자분들이,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가장 바라는 질문이 뭘까라고 했을 때도 그 부분이에요. 정리해서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제가 진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 다음에 찾았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하지 마세요. 그럼 수익 납니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이 케이스도 저는 거기에 연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행동들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걸 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클럽에 들어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배우고자 하고 수익을 내고자 해서 들어와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이루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루지 못하신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 차이를 보게 되면은 본인이 그 전에 하던 그대로 하면서 바뀌길 바라는 사람과 그 전에 자신이 주식 투자 하던 거를 내려놓고 완전히 내려놓으면서 새로 입혀서 바뀌어가는 사람, 이 두 케이스의 결과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진짜로 다른 것들은 거의 다 해드릴 수 있는데 하나 제가 대신 못 해드리는 게, 바뀔 의지가 있나요? 진짜 수익 내고 싶은 거 맞아요? 바뀌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이 의지적인 부분은 제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도와는 드릴 수 있지만 대신은 못 해드리는 영역이라서. 이게 사실 그래요. 어니스님도 저랑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주변에 주식하는 지인들이나 친인척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항상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주식하냐, 좋은 종목 좀 알려줘라, 나 좀 도와줘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몇 마디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사실 그걸 가늠하는 거예요. 지금 어니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진짜 바뀔 의지가 있나? 뭔가 진짜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볼 생각이라도 있는 건가? 이거를 진짜 저는 제대로 한번 찔러보거든요.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파악을 해보는데 맞아요. 아무도 없어요. 정말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한테 차라리 주식하지 말라는 얘기부터 해요.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진짜 사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얘기가 나 좀 도와줘라고 얘기하는 게 나를 바꾸려고 하지는 말고 나한테 방법만 알려줘 이런 얘기에 되게 가깝지 않나요? 그렇죠. 나는 이런 게 궁금한데 이거 알려주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본인이 바뀔 생각은 정말 안 하고 있어서. 어떤 분이 투자를 하고 있으면은 여기서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특정 방법 하나, 두 개를 더해서 완성시키려고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이게 또 함정이 본인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요. 항상 이런 뭔가 좀 얘기를 들으면. 아, 근데 맞아요. 자기도 모르게 저러고 있는 게 되게 큰 문제예요, 사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가장 핵심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진짜로 많은 사람들을 바꿔봤고 잘하게 만들어 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이 바깥에 요 부분만을 본인도 모르게 이거를 원하고 있는 사람과 이 안에를 송두리째 바꾸는 사람은 저는 진짜 결과적으로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호소를 하는 거죠. 그냥 겉에만 살짝 바꾸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본질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본질이란 게 근데 되게 추상적인 말이라서 조금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뭐가 있을까? 자신도 모르게 매매하던 습관, 그리고 어떤 주가가 올라가거나 떨어질 때 판단하고 결정하는 생각의 방향, 그리고 자신이 맞다고 믿어 오고 있는 그런 행동들, 그리고 자신이 이건 해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들,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근본적인 것들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먼저 바뀌지 않으면은 행동 한 개, 두 개 단순히 바꿔가지고는 같은 상황에 또 다른 케이스가 나오게 되면 결국엔 자신이 하던 대로 하더라,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 이거를 바꾸려고 한다는 거는 어려워요. 어려운 거 아는데 이거 바꾸려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바꾸면 됩니다, 뭐 하면 됩니다, 약간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가장 쉬운 방법은 제 생각에는 이게 바뀌어 있는 사람들, 그 그룹핑 되어 있는 사람들 주변에서 계속 맴도는 거, 그러면서 나도 같이 동화되는 거,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지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때 해야 되는 자신의 행동 수칙은 자신이 기존에 하고 있던 행동들을 최대한 버리려고 하는 거. 그걸 잘 버리기만 해도 주식 투자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이거 근데 주식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고수와 하수가 이렇게 구분되는 그런 모든 분야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스포츠, 골프, 축구, 야구 뭐 이런 거 다 포함이고, 뭐 하다못해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다 포함되는 얘기일 거예요. 저희 세대는 예전에 이제 스타크래프트 많이 했는데 스타크래프트 못하는 친구들 전형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유닛의 특성이나 뭐 그런 업그레이드 되면 뭐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뭐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일단은 막 하는 거. 근데 그게 재밌으니까는 게임 할 때마다 막 두근거리고 친구들하고 술 먹고 하면은 재밌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은 몇 년을 해도 스타크래프트 못하는 거고, 프로게이머들이 하는 그 세계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하나하나 따라하면 처음에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은 실력이 프로게이머에 준하든 프로게이머가 되든 뭔가 좀 다른, 한 차원 다른 게임을 하게 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모든 분야에서 저는 제가 볼 때는 동일한 것 같거든요. 주식은 더한 거죠, 사실. 쉽게 승패가 갈리거나 뭐 그런 게임도 아니다 보니까. 근데 또 웃긴 게 주식 투자가 지금 얘기를 모르신 분 많지 않아요. 들으면 아는데 이제 막상 본인이 여기 주식에 뛰어들어서 하면은 휘발돼 버리는 그런. 네, 맞아요. 분명히 그거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실전으로 들어가서 이 상황이 오게 되면은 뭐 이런 때 보게 되면은 아쉬운 거죠. 여기서 이런 타이밍, 여기서 매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종목을 선정했었으면 이런 데서 어떻게 사지? 잘 샀으면은 여기서 이런 데서 어떻게 팔지? 오케이, 이건 너무 드라마 같은 이야기잖아. 난 양심 있어. 이런 데서만 잘 사서 이런 데서만 팔아도 좋겠어. 또는 아니야, 괜찮어. 나는 어니스타 주식 빌드업 채널 그래도 많이 봤어. 그러니까 이런 데서 잘 사놓고 있다가 여기서 잘 팔기만 해도 돼. 이런 식으로 가지각색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결국에는 매매의 핵심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종목의 선정, 매매의 타이밍, 매수의 방법, 매도의 방법, 이런 방법론적인 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이 주식을 하다 보면은 초반에 저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분처럼 신용을 왜 쓸까? 왜 지금 이런 데 사서 이런 데 파는 거를 그렇게 목을 맬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독이 든 사과 같은, 이렇게 해봤더니 성공을 했잖아요. 돈이 벌렸어. 수익이 났어. 근데 이게 단순하게 수익이 났기 때문에 와, 신용해서 빚내 갖고 주식해도 되는구나, 막 이런 거 방법적인 거 찾아가지고 이런 급등주 먹으면 되는구나, 돈이 나오니까, 이런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굉장한 그 아드레날린이 분출이 되고 그쵸. 호르몬적으로 굉장히 자극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독이 든 사과가 왜 계속 그걸 찾게 되느냐, 맛있으니까. 너무나도 예쁘니까. 돈도 되는데 재미까지 있어. 네, 너무 재밌고 그 맛을 이제 본인은 나는 그렇게 중독되는 사람이 아닌데 라고는 하지만, 이게 인간은 다 똑같거든요. 저희는 결국은 다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다 동일한 인간 군상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길들여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과거의 그 승리를 다시 찾아서 하게 되고, 근데 그 길의 끝은 너무나도 정해져 있는 건데 그냥 되겠거니 한번 끝까지 가보자, 나는 좀 다르겠거니, 그러면서 이제 계속 뛰어들게 되다가 잘못되는 그런 수순이잖아요, 사실. 네. 그리고 이게 사실 멘탈 관리 측면에서도 해드릴 이야기가 있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실제로 실전에서 멘탈 관리를 어떻게 잘할까 막 이런 질문도 저는 많이 받거든요.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론적인 게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 저는 좀 진짜 물음표가 들어요.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방법은 멘탈이 흔들릴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주식 투자에서 좀 본질적인 거, 근본적인 거는 그 순간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뭐 이런 부분에 더 가깝다고 했어요. 되게 추상적인 얘기지만. 근데 진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신용을 썼어. 그런 상황에서 이런 하락 흐름을 만났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생각의 방향이 어디로 갈까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탈출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책임질까, 이거 수습해야 되는데 이쪽의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거를 제외한 다른 생각, 이거 이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포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이라도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등등의 이야기는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귀가 닫힐 수밖에 없죠. 이미 상황이 그러니까. 이거 조언해주는 사람은 내 상황도 모르고 그냥 입 바른 소리만 하고 있네,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리고 당장 손해가 누적이 되고 있고, 사실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는 그 손해의 규모가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요. 그걸 막기 위해서 남은 카드는 사실 여기다가 돈을 계속 때려 넣는 것밖에 없는 거고, 네, 맞아요. 돈 안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멘탈 깨지는 거고, 돈이 이제 계속 들어오면은 뭐 그나마 다행이지만 거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고, 이게 사실 신용이 아니더라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막 심장 벌렁벌렁거리면서 단타치고 막 그러면서 멘탈 나가는 분들도 따지고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서 여기에 단타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다 불려있는데 신에게는 12척의 백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남은 현금으로 여기 들어가서 단타 치다가 이제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순절치고 또 멘탈 깨지면 다시 올라가고 막 그런 거 계속 반복하는 이유도 제가 볼 땐 다 비슷비슷한 그 메커니즘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맨 처음에 했었던 얘기랑 결국에는 모든 이야기가 연결되는데,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걸 하지 마세요. 이 얘기가 주식을 잘할 수 있는 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정리된 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뭐가 맞다 틀리다라는 개념도 사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더 핵심을 짚어서 말씀드리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끌리는 거, 그런 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참 좋은 말이네요. 네. 네. 근데 되게 합리화를 시키잖아요. 나는 이게 하고 싶고 이게 끌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근거를 막 만들어내거든요. 거의 그 근거를 만드시는 분들 보게 되면 거의 철옹성 같은. 애널리스트 수준 뺨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맞다로 이어지게 되는. 그리고 이런 분들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이런 상황이 좀 해결되고 나면
그러면은 그때부터 올바르게 해야지. 이것도 자신이 이제 순서를 좀 정해 놓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끌리거나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좀 아니다라는 말을 먼저 해드리고 싶고. 이게 저희한테 이제 저희 클럽에 가입하고 싶은데 지금 물려있는 것 좀 해결되면 갈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지금도 계속 그런 분들은 있고. 네, 근데 이제 그분들 어떻게 됐을까 참 사실 걱정스럽죠. 그냥 네, 이게 해결이 된다라는 거는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되게 만들려면은 올바른 생각과 프로세스 그 구조를 자신이 좀 탈바꿈을 먼저 해야 이게 이 꼬여 있었던 게 풀리거든요. 즉 방법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앞선 생각과 판단 요 부분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게 하루아침에 내일부터 진짜 완전 탈바꿈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그렇지 않거든요. 본인이 지금 내리고 있는 판단의 습관들은 오랜 시간 누적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빼는데도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넣어주는 게 좋고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까지 되게 만들려면은 스스로 바뀔 의지를 가지고 꾸준하게 정화 작업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고 나면 물리고 안 좋았었던 이 계좌들이 방법적으로 그렇게 많이 고민 안 해도 자연스럽게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얘기 나누고 싶은 게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이 이렇기 때문에 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들지, 이것만 버티면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또 그렇게 많이 자기 합리화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전에도 몇 번 했지만 제 주변에서 이제 주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다수의 분들이 이 시장을 거쳤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해서 이런 시장 거치면서 여기서 이미 엄청난 손실을 입었고, 여기서도 회복이 안 되고, 여기서는 더 큰 손실을 입고, 그래서 여기서 점진적으로 손실은 더 누적돼가는 그런 흐름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거는 이제 시장의 흐름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 사실 구체적인 얘기들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단순히 이제 시장이 풀리면 괜찮아질 테니 나는 그냥 하던 대로 해야지, 이런 것도 너무너무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네, 그 생각에 위험한 사람들을 조금 자가 진단하기 위해서 팁을 드리면은, 만약에 시장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시장이 어려우면은 좋을 때보다 당연히 조금 더 안 좋은 거는 맞아요.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거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모습이 마이너스만 계속 깊어지고 있는 이런 형태라고 하게 되면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야를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당연히 좋을 때에 비하면은 상황이 조금씩 안 좋아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범주 안에서 유지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안에서도 플러스는 분명히 섞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즘 같은 시장에서 최근에도 저희는 수익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장에 비해서 뭐 덜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게 아예 안 나오는 그런 상황하고는 좀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르죠. 당장 수익이 난다라는 측면에서도 다르고, 뭐 수익이 안 나더라도, 그렇더라도 기대 수익을 계속 높여갈 수 있다라면 사실 이 하락장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네, 어떻게 하면 빨리 물린 거 탈출할까만 모든 신경이 그렇게만 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목표에 정확히 상충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본전 탈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아까 케이스가 사실 되게 보편적인 케이스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분 같은 경우에 쉽게 볼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정말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건데, 근데 문제는 꼭 있고, 그런 분들이 어떤 시장이든 여기도 그런 분이 나오고 여기도 그런 분이 나오고 여기도 그런 분이 나온다라는, 이 주식시장에는 항상 그런 분들이 계시다, 비슷한 분들이 계시다라는 게 안타까운 일인데, 단순하게 그냥 신용으로 주식하면 안 됩니다, 빚내서 주식하면 안 됩니다, 이런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물론 그거는 정말 안 좋은 습관인 건 맞지만, 신용이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주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더 많고, 사실 그런 분들께 다 포함이 되는 오늘 얘기라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한번 자가 검진을 해보면서 나는 잘하고 있는가 한 번쯤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얘기 여기서 마무리해 볼게요. 요즘 대내적으로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재택하기에 좋은 상황이 아닌데 이런 상황일수록 더 현명하게 하면은 남들이 못 잡는 기회를 저는 2배로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주식에서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현명하게 해야 되겠죠. 그 현명하게 한다는 거는 지금 당장 막 수익을 빵빵 터뜨려 이런 게 아니라 잘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는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뭐 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클럽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네이버에서 주식비더 공유카페로 검색을 해서 여기 메뉴에 나오는 검색 결과 타고 들어가시고요. 카페 가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이런 카페입니다. 여기 가입하기 한번 하신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공지 보러 가기 또는 메뉴에 있는 필독 공지 이거 눌러서 이제 공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유튜브를 봤더니 좀 신뢰가 된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들어오시면 어니스트님 매매 그대로 직접 배워가면서 실전에서 경험 쌓고 그리고 수익도 만들어가는 그런 노하우를 익힐 수가 있습니다. 당장 수익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런 클럽이고요. 아래 보면은 이 파란색으로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타고 들어가셔서 신청서 작성하시면은 상담받고 가입 안내 바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